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들만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들만 이렇게 좀 팔았어요.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중형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중형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들은 기계, 유통, 건설, 이렇게 전기가스업까지, 전기목재까지 이쪽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전기전자업종 많이 팔았는데 다 판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도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은 대만의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만큼 증가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데 삼성전자가 나빴던 것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기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데 어쨌든 뭐 TSMC 실적이 좋다 보니까 AI 관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AI 전기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쪽으로 보면은 이게 전기, 가스, 이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리고 요 기계 쪽도 좀 수급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기계 쪽 요 수급은 어떤 거냐면은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이제 네노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관련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기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여기까지 부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국토가 좁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은 뭐 사실 뭐 좁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저쪽 바닷가 쪽에서 원전에서 전기 생산해서 끌어가려 그러면은 이 전선 전기줄 쭉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말이 많죠. 이게 국토가 넓으면 전기선을 끌고 가기도 어렵고 국토가 좁다 하더라도 이 전기선 땡기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원자로 놓으면 어떻겠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실제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테마 계속 AI 테마의 연속이라 볼 수 있고 여기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뭐 자연 뭐 풍력 아니면은 뭐 태양광 이쪽으로 탈원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전력 수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전력이 앞으로도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요.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요. 그런데 이제 그 기존처럼 크게 이렇게 지는 것보다는 좀 작게 지어서 바로바로 옆에서 이렇게 땡겨 쓸 수 있는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뭐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테마의 연속선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이 제조업들 우리는 뭐 제조업이 많잖아요.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저기 독일이 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은 AI 테마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 1960년대에는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인구 피라미드가. 근데 지금 요때 많이 태어났던 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돈을 버는 인구는 줄어들고 돈을 갖다 써야 될 인구는 이래 늘어났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이래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실버 산업들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 같은 거 보면은 사범대학 요즘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 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대신 간호보건 쪽은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민연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 우리가 97년도 IMF가 왔고 뭐 한 3년 정도 99년까지 계속 힘들었잖아요. 경제가 계속 힘들면서 그때 수많은 이 명퇴하시는 분, 뭐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럼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게 바로 자영업이었죠. 근데 지금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은퇴를 하긴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그 시기와 또 갭이 있고 또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은퇴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또 자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가 수요가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워져서 폐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퇴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은퇴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창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수요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분들이 다 창업에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가게는 한번 열고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제조업 쪽에는 또 인구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지금 이 많은 산업도 지금 어떻게 다 돌릴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이 인력만큼 지금 퇴직을 많이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무엇이 채워지느냐 바로 우리가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 점점 깊숙이 침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현재 있는 공장들도 설비를 좀 바꿔가지고 노동력을 갖다가 예전만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또 예전만한 그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물류 창고 기억나시죠? 창고 안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이래 물류를 그러니까 어디로 배송할 건지 분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참 사람이 로봇처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물류는 지금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과로사하는 굉장히 참 좋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게 점점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화시킴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전만큼 필요 없고 또 사람이 직접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산업 전반에 로봇들이 투입이 되면서 좀 더 지능화된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또 고정비가 사람이 일할 때와 로봇 일할 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도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업들이 뭐 그렇게 참 어떤 면에서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인건비는 좀 높아졌는데 예전만큼 팔로가 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요 시기를 잘 버티게 되면은 사람들도 점점 나가게 되고 또 기업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로봇으로 자꾸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정비가 되어서 조금 이제 안착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 수익은 정말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편되는 대로 계속 뭐 물량을 갖다가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낫고 또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갈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뭐 이미 물가는 낮아졌는데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제서야 내렸나 뭐 기준금리 내리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을 잘못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돈이 그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자꾸 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은퇴해서 연금 받는 때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IMF 때 많은 분들이 자영업 창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창업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가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요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현재 퇴직자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창업하는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쓰잘데기 없는 변두리 있는 그런 상가, 그 알짜가 아니라 약간 좀 고만고만했던 상가들은 정리를 해서 현금화할 필요 있다. 요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한 20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총 수요로는 2041년 1인 가구는 2045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이번에 내리는 요 기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여덟 개 뭐 부동산을 좀 주택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알짜를 제외한, 내가 계속 들고 갈 것을 제외한 조금 어중간한 것들은 이 시기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해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이 저 인천 뭐 이쪽으로 해서 저 충남 당진, 그리고 저 서해안 전라도 이쪽 해안 이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 되기 전에 이쪽에 있는 것들도 조금, 요 중에서도 다 지대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대가 좀 높은 데로 이동을 하거나 상습 침수가 좀 예상이 된다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해서 현금화로 좀 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전략들을 생각해서 이제 전체 어떤 투자의 틀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또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종목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 이 종목은 좀 어중간하죠. 지금 뭐 잠시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 반등 보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화면상에서 처음에 딱 눌렀을 때 파란색이 많이 나올 때는 일단 제끼고 본다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투자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진행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먹고 이렇게 약간 눌림목 구간에 다시 지나고 난 다음 세력들이 딱 들어올 때, 이럴 때 총을 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자, 녹십자는 뭐냐? 녹십자는 이렇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조절하면 빨간색이 많고요. 가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유입니다. 보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오르다가요, 막 이래 출렁출렁 이거 출렁출렁 거렸다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간다잖아요.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보유죠. 보유입니다. 녹십자는 보유입니다. 대웅도 요것도 요렇게 이제 좀 조절해 보면 요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딱 눈에 딱 볼 때 빨간색이 많죠. 근데 이미 올라서 들어가기 세력들은 이미 이때부터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보유입니다. 보유. 또 그리고 대웅제약 이것도 보면 이렇게 정리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일단 빨간색이 많잖아요. 이것도 보유죠. 보유입니다. 대한항공 이것도 봅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따지다 보면 뭐 빨간색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형편이 좀 된다 그러면은 결국 뭐 항공당 가겠나 이런 개념으로 사실 오늘 이렇게 총을 쏴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쏠 필요는 없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총을 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만 좀 권하진 않습니다. 나도 항공자 하나 좀 포트에 넣으려 그런다 그러면은 내일 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동원산업은 괜찮은데 이게요, 주가가 참 어중간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안 걸렸기 때문에 이대 총 쏠 거 뭐 한번 생각해 본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중간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하면 됩니다. 확실한 것만 하면 되지 굳이 어중간한 걸 갖다가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필요하죠. 세력들이 뭐 한 매치 또 샀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뭐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는데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떨어져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브레이크 잡히는 거 보고 그 이후에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 좀 기다려 보자.
한전기술은 뭐 어중간하죠. 현대건설도 좀 어중간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시장의 테마는 계속 AI 관련 테마가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필요한 것들, 소형 원전물들 이쪽으로까지 뭐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산업들은 다 AI 테마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좀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가능하면 좀 줄이겠죠. 그리고 이제 돈 그나마 조금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진행화된 로봇들을 산업 현장에 적용시켜서 사람을 가능하면은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노력할 거고, 이런 과도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업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앞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 IMF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죠. 자영업자 늘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기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좀 약간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고 또 연금을 또 수급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자영업에 대해서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상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금리 내리고 요 한 10년 내에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계속 나오기 요 시작할 때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 세입자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대인들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거기 있죠. 거기 요즘 MZ 세대들 뭐 공무원 여기 민원실에 가면은 또 사람들 민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일도 많고 그래서 뭐 퇴직한다, 나는 공무원 생활 접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상가를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는 사람을 잘 못 만나면, 어떻게 우리 민원인들이 전부 다 악성 민원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대부분에 따라 민원을 갖다가 뭐 점잖게 넣죠. 근데 그 중에 악성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한둘이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떼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래 부동산 임대하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 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개중에 좀 지랄 맞은 임대인도 있고 지랄 맞은 임차인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임차인한테 한번 고생을 해보면은 이 민원, 이거 공무원들이 받는 민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도 그냥 그저 먹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임대사업도 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어설픈 거 있다가 나이 들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관리도 하기 어려울 뿐더러 또 이렇게 임대도 안 나갈 뿐더러 처분도 어려우면 나이 들어서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은퇴해서 나가서 자영업 창업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상가를 정리하는 생각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또 앞서 뭐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도 이번에 늘어날 때 적당하게 정리 좀 해야 되고요. 침수 지역, 이건 아마 정부에서 절대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알아서 침수 지역이다 생각하면은 정리 좀 해야 되겠죠. 하여튼 머리를 잘 써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